네, 오늘 우리 그래머 플러스 제5강 조동사 파트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만 잘 넘기시면 이제 동사에 대한 모든 문법적인 내용이 다 끝이 납니다. 우리가 1형식부터 5형식까지 차근차근 살펴보았고, 그리고 시제를 통해서 시간상이라고 하는 내용을 찾아보았죠. 자, 시제라고 하는 건 그죠? 정확히 얘기하면 시간상의 제약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해당되는 시간 부사어구와 또는 함께 쓸 수 없는 동사구들을 같이 써버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가 우리가 주로 시험 영어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이고요. 네. 오늘 여러분들 함께 하실 내용은 이제 조동사 파트입니다. 조동사 파트. 그래서 조동사는 또 어떤 얘기가 있는지 우리 차근차근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 조동사라고 하는 이 개념은 먼저 어떻게 생각을 해주시면 좀 편하실 것 같다고 생각이 되어지냐면, 보세요 여러분들. 자, 일단 첫 번째 보면 이 조동사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 쉬운 얘기로 영어에서 보면 이렇게 modal verb라고 이렇게 하거든요. 이때 앞에 쓰는 이 modal은 그죠? mode라고 하는 어근을 가지고 있어요. 이 mode라고 하는 건 그죠? 어떤 기본적인 분위기나 또는 상태를 표현해 준다라는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소위 조동사라고 하는 이 아이는 어떤 기능을 갖고 있냐면 이런 기능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지겠죠. 어떤 거? 동사라는 것들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특별히 어디? 동사 앞쪽에 들어있어서 또 이 동사라고 하는 아이의 특별한 분위기라든지 또는 특별한 의미를 전달해주는 동사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나요? 자, 다시 한 반복. 소위 조동사라고 하는 아이는 뒤쪽에 동사 앞쪽에 놓여서 그죠? 뜻은 각각 가지고 있는 독특한 그죠? 독특한 의미를 전달해주는 동사들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조동사라는 아이를 개념적으로 살펴보셨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제 시험 영어에서 조동사는 어떻게 등장하는지를 살펴보실 차례가 됐습니다. 자, 시험 영어에서는 이것만 일단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돼요. 자, 지금 요 강의를 들으시는 분이 혹시 중학생이라면 언제나 조동사라고 하는 그저 특정한 동사 뒤에는 동사가 오는데 그 형태가 반드시 어떤 형태, 그죠? 동사에 그 어떤 것도 붙이지 말고 자연스러운 원래 형태, 즉 동사 원형을 붙여달라라는 거가 일단 조동사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 수업을 듣는 친구가 그저 뭐 어떤 고등학생이라면 각각의 조동사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의 많은 형태와 의미들을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수업을 듣고 있는 분들이 그저 편입이나 또는 공무원을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이라면 각각의 조동사가 갖고 있는 특징들이 있죠. 그죠? 그래서 not은 어디다 붙이는지 이런 것들, 또 우리가 알고 있는 그죠? will, would, can, could, may, might, shall, should 말고도 다른 형태의 조동사가 있다는 걸 반드시 인지하시고 그러한 조동사들이 조동사의 원칙과 같은 형태로 실제 구문상의 기능을 한다는 것도 이 시간 꼭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어떤 시험을 준비하든 또는 어떤 단계에 있든지 간에 기본적인 문법이 갖고 있는 속성은 소위 1부터 10까지는 다 동일합니다. 이 내용을 정확하게 인지를 하셔야지만 결국 여러분들이 어떤 영어라고 하는 문장이 중학교 때 수준을 가지고 있는 문장만 나오는 게 아니고 또는 어려운 문장만 접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 하나부터 10가지의 모든 문법적인 규칙을 정확하게 아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그죠? 자, 그러면 우리 천천히 시작을 해보죠. 자, 먼저 조동사 먼저 만나게 되는 조동사는 may, must, cannot 이라고 하는 조동사입니다. 자, 일단 추측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을 한번 더 자세하게 전달을 시켜보면 자, may라고 하는 건 뭐뭐일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 조동사고 자, must라는 건 자, 뭐뭐 있으면 틀림없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 조동사고 자, cannot은 지금 여기서 뭐뭐 할 수 없다라는 뜻으로 쓰인 것보다는 추측이라고 하는 뜻으로 쓸 때는 그죠? 그럴 리가 없다라고 기억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예문을 한번 바로 보시면 자, the rumor 그죠? 이 뭐는 여러분들 소문은
자, may be true라고 이렇게 돼 있죠. 자, 일단은 조동사라는 아이를 may라는 아이를 하나를 넣어봤네요. 그죠? 그리고 얘가 갖고 있는 뜻은 뭐뭐일지도 모른다라는 거야. 그러면 일단 이런 뜻만 알고 여러분들이 영어를 다 배웠다라고 하시면 그죠? 기본적인 그냥 중학교 단계에 들어오는 거고 반드시 시험 영어에서는 조동사 뒤에 형태가 들어있는 이 동사 원형을 꼭 생각을 하자라는 거죠. 자, 비동사의 동사 원형은 be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죠? may라는 이 조동사라는 아이가 그죠? 혹시라도 필요하지 않은 요건이 왔다면 우리는 이 be를 쓰는 게 아니라 해당되는 비동사를 이렇게 연결하셔서 그죠? 해당되는 원칙대로 써내시는 게 기본적인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죠. 자, 조동사의 시험 영어에서는 이런 아이가 있습니다. 보세요. 우리가 조동사 그죠? can 뭐뭐 할 수 있다라는 아이를 can이라고 하는 아이의 그죠? 조동사로 써도 되지만 조동사라는 아이를 그죠? can을 쓰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런 경우는 뭐냐면 이런 경우가 있을 때 마찬가지야. 자, 얘기를 하다 보면 영어에서 조동사와 조동사는 두 개를 못 쓰거든요. 네, 그러면 하나의 그죠? 조동사라고 하는 요 아이의 의미를 대용어구라는 아이를 통해서 그죠? 전달을 시킬 필요가 생기게 된다는 뜻이야. 그래서 일단은 can이라고 하는 아이의 대용어구는 뭐다? be able to다라고 하는 걸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be able to라고 하는 아이는 당연히 뜻은 반대로 뭐뭐 할 수 있다겠고 당연히 여기 뒤에도 뭐가 오겠죠? 동사 이렇게 원형. 제가 이렇게 are이라고 쓰는 건 루틸은 verb를 뜻하는 겁니다. 동사 원형을 쓰시면 돼요. 예문 볼까? She can speak English very well 이라 되어 있죠. 그녀는 영어를 잘한대요. 자, she is able to speak English very well 이라고 하더라도 be able to 역시 be는 수일치 시키셔야 되니까 is able to 이렇게 연결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시험 영어에서는 여러분들 요거도 하나 있어요. 자, be able to라고 하는 요 아이의 주어는 일반적으로 사람을 뜻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시험 영어에 be able to라는 아이가 주어가 사물로 등장하면 그 아이는 be able to의 구조가 아니라 can의 구조로 바꾸셔야 된다는 거가 시험 영어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요. 자, water will be isn't able to freeze에서 이 아이는 주어가 water니까 이 아이를 can으로 바꾸시고 그 다음에 freeze라는 아이를 동사 형태로 그냥 쓰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시겠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대용어구는 여러분들 must라는 아이가 하나가 있죠. 자, must라는 아이는 자, have to라고 하는 대용어구를 갖는데요. 의미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은 이 must, have to는 느낌은 다릅니다. 자, 일반 회화처에서는 must는 굉장히 센 말이에요. 안 하면 죽을 것 같은 건 그런 말이야. 그래서 have to라는 아이는 일상적으로 많이 쓰이는 거죠. 근데 사실 have to가 나오게 된 베이스는 여러분들 뭐 때문에 그러냐면 must라는 아이만 유일하게 우리가 알고 있는 조동사에서 과거 형태가 일반적으로 regular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will이라고 하는 아이의 과거 형태는 would라고 알고 있죠. 그죠? 그 다음에 can이라고 하는 아이의 과거 형태는 could라고 알고 있죠. 맞죠? 그죠? may라고 하는 아이의 과거 형태는 뭐라고 알고 있어요? 그죠? might라고 알고 있죠.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shall이라고 하는 아이의 조동사도 과거 형태는 should라는 아이가 있죠. 물론 지금 제가 쓴 이 네 가지는 과거라고 하는 의미로만 쓰이는 건 아니에요. 그죠? 추측이라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다른 의미도 있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must라는 아이의 과거 형태는 뭐 이런 식으로 쓸 수는 없어요. mustn't 뭐 이렇게 쓰진 않아요. 자, 그래서 나온 거가 뭐냐면 must의 실제 과거 형태는 had to거든요. 네, had to. 근데 had to는 어디서 튀어나온 거냐면 결국 have to에서 튀어나온 거예요. have to에서. 그래서 일단은 must라고 하는 아이의 과거 형태는 뭐다? had to라는 걸 기억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자, 이문 볼까요? You mustn't go there. 그죠? 너 거기 가야만 합니다. You have to go there. 그죠? 너는 거기 가야 한다. 의미가 비슷합니다. I had to meet her yesterday. 그죠? 역시 과거라고 하는 시제의 제약을 표현하려면 그죠? must가 아니라 had to로 표현하시면 된다는 얘기.
그리고 미래라는 아이를 쓸 때 여러분들 아까 제가 그랬죠. 조동사 두 개를 이렇게 못 쓴다 그랬죠. 그죠? 이 두 개는 못 써, will과 must는. 그래서 미래를 얘기할 때 해야만 한다라고 얘기할 때는 will have to라고 쓰시면 된다는 얘기죠. 그죠? 그리고 밑에는 구어체죠. 보통은 우리 I have got to라고 이렇게 쓰는데 요거가 구어체로 have to죠. 그래서 아마 영국 사람 발음할 때 You've gotten start인데, 그죠? 뭐 이런 말 스타일을 얘기하죠, 그죠? You've gotten start인데, 그죠? You've gotten start now, 그죠? You've gotten start now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그런 미닝으로 연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해되시겠죠? 대용어구를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여러분들 must의 부정은 must not입니다. 아시겠죠? must not 하지 말아야 한다는 뜻이고요. 자, 그 다음에 don't have to나 don't need to는 뭐뭐 할 필요가 없다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네, 요게 조금 다르죠, 여러분들. 요걸 좀 암기를 해볼까, 우리. 자, mustn't go there, 그죠? 거기 가야만 하니? No, you don't have to go there, 그죠? 너는 거기 갈 필요가 없다. No, you need not go there, 그죠? 너는 거기 갈 필요가 없다인데, 여러분들 요거는 제가 조금 이따 얘기를 드리겠지만, don't have to, 그 다음에 뒤에 동사 원형 있죠. 이걸 뭐뭐 할 필요가 없다. 그 다음에 you need, 그 다음에 not go there 라고 그렇게 되죠. 여러분 요때 이 need는요, 제가 뒤에서 얘기를 드릴 거지만 요때 need는 조동사예요. 조동사의 특징이 조동사 뒤에 일단 동사 원형 쓰고, 그 다음에 조동사 뒤에 not을 이렇게 부정 형태로 붙이거든요. 그래서 이때 need는 조동사의 형태의 need고, 뜻은 뭐뭐 할 필요가 있다라는 뜻이에요. 아시겠죠? You need not go there. 너는 거기 갈 필요가 없다. 그럼 너가 거기 갈 필요가 있다는 you need, 그죠? not을 빼시면 되겠죠, 이렇게. 그죠? 네,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cannot은 추측입니다. She must be ill. 걔는 틀림없이 아플 거야. No, she cannot be ill. 그죠? 아플 리가 없어. 이렇게 연결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need 조동사를 배우실 건데요. 자, need가 여러분들 우리 되게 다양하죠, 그죠? 첫 번째, 일반적인 삼형식 동사로서 need를 쓰게 되면 뒤에 목적어 자리에 이렇게 to 부정사가 목적어로 취하죠. 그래서 목적어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식의 해석 구문이 나오겠죠, 그죠? 이렇게 써도 돼요. 두 번째는 뭐냐면 need라고 하는 건 아예 특별히 not을 쓰고 뒤에 이렇게 원형을 쓰게 된다면 이때의 need는 대표적인 조동사의 need예요. 조동사의 need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얘를 어떻게 구분하냐면 결국 시험 영어에서 자, to 부정사가 왔느냐 아니면 이렇게 동사 원형이 왔느냐에 따라서 일반 동사냐 조동사냐라는 특징이 지어집니다. 자, 그래서 잠깐 일반 동사라고 하는 아이의 특징이 어떤 게 있었죠, 여러분들? 일반 동사 특징. 일단은 첫 번째, 부정문을 만들 때는 어떻게 만들었죠? 그죠? 일반 동사는 자, don't나 또는 doesn't 또는 과거라면 이렇게 didn't라는 아이를 가지고 만들었죠. 자, 의문문은 어떻게 만들었죠, 여러분들? 의문문은 역시 조동사 계열인 do나 또는 조동사 계열인 does나 또는 조동사 계열인 did가 들어오고 주어가 오고 동사 원형으로 이렇게 물어봤어요. 여기까지 이해되시겠죠? 근데 조동사라는 아이의 기본적인 부정문은 어떻게 생겼었죠, 여러분들? 조동사라는 아이의 부정문은 다 적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조동사 뒤에가 not이에요, 이렇게. 자, 조동사의 의문문은 어떻게 됐었어요, 여러분들? 조동사의 의문은 그죠? 조동사가 앞으로 튀어나가고 주어 플러스 동사 원형이 들어왔었죠, 그죠? 그래서 요 구조 자체에 대한 구문을 need라고 하는 아이를 통해서 확인을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조동사의 구문을 따르고 있는 need라면 반드시 뒤쪽에는 동사 원형이 들어올 거고 일반 동사라고 하는 구문을 따르는 그저 need라면 반드시 do나 does 또는 don't라는 형태의 의문문과 부정문의 형태를 취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문 볼까? He needs to call me라 되어 있죠. 자, 이때는 지금 동사가 3인칭 단수 표현이 되어 있죠. 그럼 얘는 일반 동사입니다. 그럼 뒤쪽에 이제 뭘 붙이면 안 될까? 그죠? 동사 원형인 call을 붙이면 안 되겠죠. 정답은 to call me. 반면에
he needs not comb이라 되어 있어. 지금 둘 중에 하나는 틀렸죠. 뭐 지금 만약에 not call이라는 아이를 맞았다고 한다면 이 아이는 100% 조동사입니다. 조동사는 수일치가 없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얘는 이게 틀린 거고, 만약에 여러분들 그 밑에처럼 이제 he need not comb이라는 형태로 이렇게 바꿔내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겠죠? 그죠? 네, 확인해 주시고 보세요. 자, 이번에는 여러분들 아마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그죠? 요 형태도 굉장히 중요한 아이가 들어오죠. 자, 여러분들 한번 이 시간에 바로 연습을 해볼게요.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조동사 형태 중에 하나가 used to죠. 뜻이 뭐예요, 여러분들? 뭐뭐 하곤 했다라는 뜻이야. 네, 지금은 할까 안 할까? 안 합니다. 역시 요 형태는 뒤에는 동사 원형 이렇게 붙여서 조동사라고 하는 그죠 구조를 만들어주고, 특별히 얘가 그죠 사용했다는 뜻이 아니라 뭐뭐 하곤 했다라는 뜻으로 네, 전유시키시면 돼요. 자, 보통 이 아이랑 우리가 시험용에서 구분하는 아이가 would인데요. 네, 실제 얘를 뭐 정확하게 구분을 하는 케이스도 있지만, 자, would는 불규칙 습관이라고 문법책에 있습니다. 불규칙 습관. 그래서 he would often go climb on Sundays라 되어 있죠. 네, 매주 일요일마다 불규칙적으로 가곤 한다 라는 계열로 조동사 would를 쓰시고, 역시 뒤쪽에 들어오는 아이는 그저 똑같은 동사 원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네, 이렇게 쓰시고, used는 일반적으로 규칙적인 습관입니다. 네, 지속적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런 형태도 쓸 수 있고요. 자, 이번에 보시면 자, 과거의 지속적인 상태가 역시 그죠 전에는 있었었어. 그죠? 지금은 없어. There used to be a tall tree near. 그죠? 근처에 굉장히 큰 나무가 있었어. 근데 지금은 없어. 이런 의미로도 충분히 해석이 될 수 있다는 것. 아시겠죠? 네, 그런 계열로 한번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구분하셔야 되는 거가 요거죠. 정말 많이 나오죠. 그죠? 여러분들. 자, 지금 보셔야 되는 내용은 조동사 파트가 아니고요. 그냥 비슷하게 생긴 거 구분하는 거야. 자, be used to 라는 아이까지는 다 똑같아요. 여기까지는 다 똑같은데, 네, 시험 영어에서는 뭘 구분하는 거냐면 주어 자리에 들어오는 요 아이와 여기 뒤에 들어오는 요 아이를 가지고 기본적으로 그 대상을 만듭니다. 자, 먼저 be used to 동사 원형과 be used to 이렇게 ing라는 폼을 만들면, 여러분들 일단은 뜻을 알려드리기 전에 요거부터 기억하세요. 자, 주어가 있는 앞에 똑같이 used to라는 아이가 이렇게 동시에 들어와 있고요. 그죠? 역시 해당되는 주어를 집어넣을 건데, 보통 이 주어가 그죠? 뭐가 있는? 생명이 있는 사람이나 또는 생명이 있는 이렇게 동물이라고 나온다면, 이때는 구문으로 봤을 때 무조건 ing밖에 안 돼요. 자, 다시. 어차피 시험 문제 타깃은 여러분들 뭐냐면 be used라는 아이 뒤에 동사 원형을 적을 것인가 동명사를 적을 것인가를 요구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해석이라는 계열이 아니더라도 충분히 구문으로서 얘를 잡아나갈 수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be used 뒤에 ing라는 형태는 반드시 주어가 생명체가 옵니다. 그래야 얘가 뜻이 뭐가 들어오냐면 뭐뭐 하는데 익숙하다라는 뜻으로 쓰이는 거고, 그리고 얘는 뭐뭐 하는데 사용되다라는 뜻으로 쓰이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죠? 그러면 어떻게 구분한다? 일단은 뜻으로 구분하셔도 되고요. 네, 두 가지를 여지껏 그죠 공부를 하셨는데 아직도 헷갈린다 싶으면 시험 영어에서는 뭘 구분하냐면 주어를 보는 거야. 왜냐면 일단은 실제 편입 문제에서는 여러분들 독해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죠? 네, 그러면 해석으로 얘가 사용되어지는 건지 해석으로 얘가 익숙한지를 구분을 잘 못해요. 우리 학생들이 실제로. 그러면 어떻게 접근하면 돼요? 주어가 사람인지 사물인지를 확인하세요. 자, 어떻게 외운다? be used가 시험 문제 떴어. 시험 문제에서 요구하는 건 동사 원형이냐 ing냐야. 그럼 뭘 구분하라고? 주어가 사람이면 ing 하나만 외우세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궁극적으로 나중에 안 헷갈려요. 아시겠죠? 네, 이것도 여러분들 돌려보기 하면서 꼭 다시 확인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 보시는 내용은 뭐냐면, 자, 조동사 파트가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던, 그죠? 어떤 거? will, would, can, could, may, might, shall, should, must, 그죠? 요 형태가 갖고 있는 요 I가 아니라, 그죠? 아니라, 이번에는 전혀 다른 형태를 의미를 띠고 있고 구조도 갖고 있는 조동사들을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자, 일단은 헤드베러는 우리 그죠? 정규 교과서 중2에 소개가 됩니다. 헤드베러. 그리고 얘랑 같은 계열인 would rather라는 게 있죠. 일단 요 아이는 여러분들 요렇게 기억하세요. 요게 통 조동사입니다. 알겠죠? 그러면 요거 뒤에 뭐가 들어오겠죠? 동사 원형이 이렇게 들어오겠죠. 그죠? 그럴 때 얘 뜻은 뭐뭐 하는 편인 또는 뭐뭐 하는 것이, 얘는 비교급이니까 얘는 차라리 그죠? 낫겠다, 좋겠다 라는 뜻이죠. 그죠? 요 뜻으로 쓰시면 돼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우리 그대로 갈게. 자, 조동사라면